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침 진료가 시작되기 전 병원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을 살짝 붙잡고 따라오는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 여성분은 제 앞에 앉아 작게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너무 무서워요. 그분의 눈가에는 말 못할 걱정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잠깐 얼굴 표정이 굳어요. 말도 늦게 나오고요. 몇 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병원에 가자고 해도 본인은 괜찮다고 버티더라고요. 여성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요 며칠은 손가락이 갑자기 굳어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딱 두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검사를 시작하자 모니터에 잡힌 혈관 영상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혈관 벽 안쪽에서 산화된 찌꺼기들이 마치 비 오는 날 낡은 페인트가 벗겨지듯 군데군데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혈관은 이미 여러 번 위험 신호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만 더 막혔으면 그 아침의 표정 굳음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동안 이분의 몸이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굳는 손가락, 평소보다 빨리 무거워지는 다리, 별 이유 없이 오후마다 붓는 발목. 그녀는 모두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이가 아니라 혈관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여성분이 회복하기 시작한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집에서 매일 이가루 한 스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스푼이 그녀의 혈관 속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가루나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가루는 효과가 전부 다르고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해 동안 혈관 환자를 보며 쌓은 데이터와 여러 임상 연구들을 바탕으로 혈관을 되살리는 가루 3위, 2위, 1위 정확한 순위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서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가루 중 하나는 특정 체질에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이틀에서 사흘 만에 아침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 저림, 붓기, 다리 무거움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와 그 신호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가루 3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군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박현수입니다. 20해 동안 오직 혈관과 뇌질환 환자만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혈관 내피 기능 장애와 미세혈류 장애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 환자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하며 후회하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만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터치가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혈관을 되살리는데 가장 효과가 있었던 세 가지 가루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혈관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작용 속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이 세 가지 가루를 3위, 2위, 1위로 정확하게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변화 패턴을 기반으로 한 결과입니다. 먼저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강황가루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몸속 깊은 곳의 염증을 천천히 그리고 넓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는 가장 느립니다. 보통 3주에서 6주가 지나야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뻣뻣하던 느낌이 줄고 오후마다 무겁던 다리가 조금씩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체감은 느리지만 몸 전체의 염증을 바닥부터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황은 3위입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2위는 찐 생강가루입니다. 생강을 찌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말초혈관을 아주 빠르게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찐 생강가루를 드시면 하루에서 3일 안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저릿함이 줄고 다리 버벅거림이 완화되는 변화가 즉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매우 빠른 가루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위가 약한 분이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강은 2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깊고 가장 확실한 변화를 만든 가루입니다. 바로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아로니아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을 직접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강처럼 흐름만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황처럼 염증만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혈관 벽 자체를 복구시키고 산화된 LDL 찌꺼기를 줄이며 모세혈관 순환을 정상화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를 드시는 분들은 이틀에서 사흘 만에 아침 머리가 맑아지고 저릿함이 눈에 띄게 줄고 붓기와 다리 무거움이 완화되는 아주 빠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일시적이 아니라 깊게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는 단연 1위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강황가루는 염증을 서서히 낮춰 몸의 바닥을 안정시켜주고 찐 생강가루는 막혀있던 혈류를 빠르게 열어주며 아로니아 가루는 혈관 벽을 회복시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세 가지 가루를 언제 먹어야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가루를 드시면서도 왜 변화가 없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입니다. 같은 가루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에서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먼저 강황가루입니다. 강황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깊고 천천히 나타나는 가루입니다. 그래서 공복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흡수도 안 되고 속도 쓰릴 수 있습니다. 강황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직후 또는 점심 식사 직후입니다. 특히 지방이 조금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시면 커큐민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요거트나 두유, 올리브유 한 방울과 함께 섞어 드시면 몸에 들어가는 양이 배 이상 증가합니다. 강황의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제대로 먹었을 때 3주에서 6주 뒤 몸이 가벼워지거나 뻣뻣함이 줄어드는 변화를 대부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강황을 드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 다음에 설명드릴 생강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찐 생강가루입니다. 생강은 세 가지 가루 중 가장 빨리 체감되는 가루입니다. 생강을 찌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쇼가올이 말초혈관을 빠르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찬 손발, 저릿함, 다리 버벅거림처럼 미세혈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생강만 제대로 드셔도 하루에서 3일 안에 반응이 옵니다. 생강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혈관 반응성이 가장 좋고
혈류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분, 식사 후 졸음처럼 머리가 멍해지는 분들은 점심 전후로 생강을 드시면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단, 공복에는 피하시고 위가 약한 분은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좋다는 말만 듣고 생강과 아로니아를 같은 시간대에 드시는데 이렇게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정말 많기 때문에 잠깐도 놓치지 말고 이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아로니아는 혈관벽을 회복시키는 가루이기 때문에 먹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아로니아는 아침 공복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혈관이 가장 건조하고 민감해져 있는데 이때 안토시아닌이 들어가면 흡수율이 가장 높아지고 이틀에서 사흘 만에 아침 머리가 맑아지거나 저릿함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물 한 잔 마신 뒤 바로 아로니아를 먼저 드시고 5분 뒤에 식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 내피 회복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황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직후, 생강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아로니아는 아침 공복 직후. 이 세 가지 시간대만 정확히 지켜도 몸의 변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세 가지 중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또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 가지 가루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혈관 가루 세 가지를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게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 질환별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 생강, 아로니아가 좋다는 말만 듣고 세 가지를 아무 시간대나 아무 순서나 드시는데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혈관이 쉽게 수축하고 혈류 흐름이 울컥거리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아로니아를 먼저 드셔야 합니다. 아로니아가 혈관 내피를 안정시켜 하루 전체의 혈압 변동성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아로니아를 드신 뒤 5분 정도 지나서 식사를 하시면 이틀에서 사흘 안에 아침 머리가 맑아진다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리가 무거워지는 분들은 점심 전후로 찐 생강가루를 드시면 혈류가 열리면서 압박감이 완화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강황은 점심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관 염증 수치를 천천히 낮춰 고혈압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시만요. 고혈압 환자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생강을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압과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그 틈으로 산화된 LDL이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후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강황을 점심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은 혈관 염증뿐 아니라 식후 포도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는 아침 공복에 드시되 반드시 식사 전에 간단히 한 모금 물을 마시고 바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침 복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생강은 혈당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가 좋습니다. 특히 식후 졸음이 심한 분들은 이 시간대 생강 섭취로 순환이 열리며 졸음이 크게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고지혈증의 핵심 문제는 혈관 속에서 산화된 LDL이 벽을 자꾸 긁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셔야 할 것은 역시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는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낮추고 내피 손상을 완화해 줍니다. 아침 공복 섭취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강황은 저녁 식사 직후 섭취도 가능합니다. 특히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함께 있는 분들은 저녁 강황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은 하루 중 가장 순환이 떨어지는 시간, 보통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면 하체 무거움과 붓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클로피도그렐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약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강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강을 드시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그날 생강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아로니아와 강황은 혈전약과 큰 충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로니아는 아침 공복에 드셨을 때 효과가 가장 좋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간대와 조합만 잘 지켜도 몸의 변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이 세 가지 가루를 드시면 며칠 뒤부터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드시는 분과 모르고 드시는 분은 체감 속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세 가지 가루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독이 됩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건 어느 음식이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본인 상태와 상관없이 드셔서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진 경우가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세 유형은 특히 시니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금기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 오신 분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한 항목이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다음 장까지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위와 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헬리코박터 감염 이력이 있거나 위염이 자주 생기거나 식후 더부룩함이 오래가는 분들은 생강가루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은 혈류를 빠르게 열어주지만 그만큼 위 점막을 자극하는 힘도 강합니다. 특히 공복에 생강을 드시면 속쓰림, 메스꺼움, 가슴 답답함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그리고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증상이 심한 분은 생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아스피린, 플라빅스,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과 강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혈액 점도를 낮추는 작용이 있어 약과 겹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코피가 자주 난다, 멍이 잘 든다, 잇몸 피가 쉽게 난다 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로니아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래도 약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아로니아와 강황은 항산화 성분 밀도가 높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강황과 아로니아를 무작정 드시기보다는 섭취량을 줄이거나 의사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아로니아는 수확 시기와 가공 방식에 따라 탄닌 농도가 높을 수 있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외에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는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3가지 이상 드시는 분들은 이 가루들이 약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생강과 강황을 약과 함께 같은 시간대에 드시면 약효가 흔들릴 수 있고 머리가 멍해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이 3가지 가루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욱 강해지는지, 반대로 어떤 음식과 섞어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드셔야 합니다. 먼저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아로니아는 산성 음식과 섞이면 흡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요거트, 사과 식초, 레몬, 요구르트와 같이 드시면 안토시아닌이 분해되어 혈관 회복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대신 시너지가 좋은 음식은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또는 소량의 비정제 꿀입니다. 물에 타서 공복에 드시면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가장 높아지고 이틀에서 사흘 안에 아침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찐 생강가루입니다. 생강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류 개선 속도가 빨라집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은 생강의 쇼가올 성분 흡수를 돕고 말초혈관 확장 효과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점심에 단백질 식단을 드실 때 생강을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카페인, 홍차, 커피와 함께 먹으면 혈관 확장 효과가 사라지고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커피 생강 조합은 시니어에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마지막은 강황가루입니다. 강황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이 소량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갑니다. 요거트, 우유, 두유, 올리브유 한 방울, 생선, 아보카도와 잘 맞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직후 강황을 드시면 식후 염증 반응을 낮춰 저녁 피로감과 묵직함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강황과 절대 섞으면 안 되는 음식은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단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강황의 항염 작용을 거의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효과가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강황은 보통 3주에서 6주 사이에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 뻣뻣함이 줄어드는 깊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는 물과 함께 공복에, 생강은 단백질 식단과 함께 점심즈음에, 강황은 지방이 조금 있는 식사 직후에. 이 조합과 음식 궁합만 정확히 지켜도 혈관 변화 속도가 2~3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본인 체질과 질환에 맞게 올바른 시간대에 드셨다면 변화를 느끼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아로니아가 이틀에서 사흘, 생강이 하루에서 3일, 강황이 3주에서 6주입니다. 이 3가지 가루를 한 달 동안 섭취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일주일 단위로 정리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며칠부터 몸이 바뀌나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수천 명 환자분들의 변화를 토대로 1주, 2주, 3주, 4주 이 4단계로 나누어 가장 현실적인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로니아와 생강의 빠른 작용이 시작되면서 아침 머리 맑음, 손발 따뜻함, 저릿함 감소 같은 초기 변화가 옵니다. 둘째 주에는 혈류 흐름이 안정되며 오후 다리 무거움과 붓기가 줄고 걷는 속도와 일상 에너지가 좋아집니다. 셋째 주가 되면 강황의 깊은 항염 효과가 나타나 평소 이유 없이 무겁던 느낌,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이 서서히 사라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넷째 주에는 세 가지 가루의 효과가 서로 맞물리면서 하루 전체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느낌, 걷는 발걸음, 저녁 피로감, 다리 붓기와 손발 감각까지 하나씩 개선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아, 몸이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하고 직접 말씀하셨던 변화들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환자분들이 몸으로 겪었던 변화의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간대에 맞게 정확히 섭취하신다면 이 한 달 변화가 그대로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건강을 되찾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박현수였습니다.